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오늘은 친이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여기에 뛰어들 인물들의 현재 정국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따져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25년 2월 두 번째 수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다시 한번 시사아저씨 문답이 끝나고 나서 새노래 프로젝트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팀의 가수를 모두 모시진 못하고요. 3팀 정도 모셨는데요. 유튜브 저희 클립을 통해서는 라이브 영상이 붙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가수 황푸아 씨의 라이브와 인터뷰가 끝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사수해 주시고. 넘기시면 안 돼요. 네, 건조 에디터 목소리고요. 그렇습니다. 시사아저씨와 함께 있습니다. 옛날에 음악을 좀 했죠, 시사아저씨가. 저 봤어요. 네. 야채 인간? 제가 그걸 가지고 네. 시사아저씨를 뭐 야채 아저씨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래퍼라고 그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언제 관뒀는데 지금? 아니, 나는 취미로 한 거지만 본인은 프로였잖아요. 아니요, 저도 사실은 취미였어요. 왜? 아니던데. 저도 부하 수행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유.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네. 열심히 가담하지 않았으며 헌정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음악을 했던 게 아니에요. 야당의 줄타nek 때문에 한 건가요? 래퍼를? 고개를 돌리고 막 물도 한 잔 안 주고. 아, 그건 박근혜가 한 말이지. 거의 뭐 만약에 한 15년 늦게 태어났으면 쇼미더머니 이런 데 갔겠던데. 쇼미더머니 맞나요? 아니지? 생각해보면 맞아요. 네. 제가 15년 젊었으면 저는 음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왜요? 왜냐면 그 시절에 그 장르는 되게 레드오션이라 들어가기도 어렵고 저 때는 제 나이 또래 없어요. 앞에 칠로 시작하는 사람 아예 없어요. 거의 없어요. 10명도 안 돼. 예, 아무도 안 할 때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저는 그렇게까지 그 연예계로서 고도화되었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안 했겠지. 예. 아무튼 그럼 야채 아저씨로 불리는 건 괜찮으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지금 시사 아저씨는 뭐 괜찮을까요? 이게 지금? 뭐 괜찮은 시사 건 아저씨 뭐. 애초에 없어요. 그냥 뭐 마음대로 부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번 주 초에는 방첩사 간부 한 사람의 국회에 나와서의 증언이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방첩사 1처장이라고 하는 정성우 대령, 이게 뭐 준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한테 노상원이 전화를 걸어서 선관위로 가라느니 예, 민간인이. 이래라 저래라를 하고 있길래 정성우 처장이 아니 불법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남는 것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윗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정성우 처장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적극 가담자에 해당하는 노상원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노상원 씨의 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첩사에 자기를 포함한 자기 아랫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흐리멍텅하게 말했거나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안 했다. 똑바로 안 들었다. 불법이라면 저항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장관들도 군인들도 모두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죠.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서 안 했다라기보다는 구글이 와도 못하는 일인 것 같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네, 하냐. 능력이 안 돼서 못했다라는. 네. 하지만 시켰으면 했을지도 알 수 없죠. 그쵸. 정도까지 의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녹음 들어가기 전에 건조가 궁금했다는 게 있어서 저도 사실은 그게 궁금했습니다. 윤석열은 형사재판 넘어가도 네. 지금처럼 아무 말, 음. 하품 같은 것을 할 것인가? 저녁 메뉴만 말할 것인가? 네. 태도의 문제라면은 태도는 그럴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사람 바뀝니까? 뭐 사람 변해요. 사람이 20일간 60번 접견을 했다는 걸 보고 제가 느꼈거든요. 이 자식이 삼시세 때를 외식을 하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살이 안 빠졌잖아요. 괘씸해. 야, 오늘은 뭐냐? 야, 오늘 초밥이냐? 이거 뭐 초밥이라고 이거 뭐 장어도 없고
야, 장어를 갖고 와야지, 임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감옥에 1년 있다 나온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닙니다. 자기 살 빠졌다는 거 자랑하려고. 윤석열 살 안 다이어트. 빠졌잖아. 야, 갑근아. 아, 이게 임마 메뉴가 이게 뭐야. 아, 이 자식이 이거. 갑근 씨가 형인가? 아, 이거 나이를 갑근 씨가 동생인가? 나이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동현 씨가 동생인 건 알고 있는데 네네네. 갑근 씨도 좀 그 중에선 주니어에 해당하는 걸로 기억해요. 아, 갑근 씨가 동생이네. 두 명의 배 씨가 좀 형들이고. 네. 네. 갑근아 이 자식아. 옛날에 끝나지 임마 너 않았어. 네. 옛날에 임마 내가 저 영근형하고 싸울 때 임마 너 뒤에서 째려보고 말이야 이 자식이. 그 옛날에 예? 네. 그 이제 윤석열 이제 최초 데뷔 스타 될 때 있잖아요. 전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할 때 갈수록 진화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할 때 그때가 이제 그 이름이 맞나? 그 조영근 서울중앙지검장인가 하고 이제 붙은 거잖아요. 그때 영상을 잘 보면은 윤석열이 이제 이쪽에 국정감사니까 나와서 이제 떠들고 그다음에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앉아가지고 눈 감고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뒤에 그러면 1군의 검사들이 같이 쭉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각근 씨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듣고 있습니다. 각근 씨가. 네. 그리고 네. 이후에 친윤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죠. 윤석열. 근데 아무튼 탄핵 심판은 그렇게 야, 이 자식아 하고 있어도 네, 어차피 뭐 될 것 탄핵은 같고 되는데. 네, 탄핵은 되고 그럼 시간 끄는 아니, 게 유리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사형이 걸린 본 게임에 네.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근데 이게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태도가. 왜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변호를 잘 안 해주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나아진 거긴 하지만 지금 변호가 나아진 게 윤석열이 직접 나오기 전까지는 탄핵 심판 분위기가 엉망이었잖아요. 정말 팀 윤석열이. 그 변호사들이 그냥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네. 그리고 막판까지 변호인단 등록하기 싫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예.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냥 막 그 누굽니까? 차기환 변호사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막 하려고 그렇죠. 예, 하다가 이제 제지당하고 그래서 막 하다가 윤석열 본인이 등판한 이후에야 그 팀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역시 보스가 그러니까, 있어요. 예, 네. 윤석열이 나와서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여기서 얘기했나요? 그 선수경 감독 같은 거죠. 그 슬램덩크로 말하면 누굽니까? 김수겸이에요, 김수겸. 좋아요. 예. 네. 상향 김수겸. 음. 그 정도 돼야 이제 본인이 골도 넣고 한국 프로농구의 사례로는 전주원 감독이 있죠. 아 그래요? 네. 본인이 골도 넣고 그리고 이 지시도 하고 옆에서 계속 변호사들한테 지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좀 이제 팀이 리빌딩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자다 말고 또 일어나서 잔소리를 합니다. 살아나고 네. 아빠 안 잔다 이러고 그렇게 되니까 또 충원도 됩니다. 또 이 네. 변호사들이 그렇죠. 늘어요 팀이. 네, 충원도 되고 젊은이도 좀 보강이 되고 그래서 사회인 야구가 완전히 이제 은퇴한 지 한 20년 된 예를 들면 사회인 야구 은퇴한 지 20년 된 팀원들을 갖고 꾸리다가 최강 내란. 예. 네. 그래도 은퇴한 지 그래도 한 내란 몬스터즈. 예. 네,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현역에 가까운 사회인 팀으로 리빌딩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형사 재판으로 가면 그러면 상황이 좀 바뀌어서 굉장히 뭐 유능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 이걸 해줄 것이냐 안 그럴 거거든요. 더 어렵긴 하죠. 네, 그러면 결국 또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이 이제 선수경 감독인 체제로 또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보통 그러면 다른 탄핵 심판은 안 그랬냐? 박근혜 때는 그러면은 다들 이거 박근혜 변호를 하고 싶었고 줄 섰냐? 그때도 안 그랬거든요. 그때도 이상한 변호사들이 와서 했잖아요. 김평우 변호사 이런 사람들 네. 태극기를 망토처럼 두르고 와가지고 거기 그렇죠. 변호랍시고 이상한 말하고 이래서 첫날 그러셨어요. 네, 그때도 엉망이었어요 변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가 내가 그러면은 선수겸 심판으로 뛰어야겠다 이렇게 했느냐?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꾸 윤석열이 최악을 하니까는 다 재평가하게 되잖아요. 박근혜 선군론. 네, 박근혜 재평가. 네. 적어도 결론이 나니까는 이 사람이 결론에 대해서 승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윤석열 승복 안 할 거거든요. 100%. 이러려고 대통령 된다 네. 그 자괴감이 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도박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사면 1번은 조국인가 최순실인가. 이 윤석열은 무조건 승복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태도로 형사재판에 간다. 그러면 변호인이 붙으면은 윤석열이 변호인의 조력만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고개만 끄덕일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아니죠. 제로죠. 아니죠. 적극적으로 또 막 엉덩이 들썩거리면서 나와가지고 손 들고 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까 전에 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이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또 뭐 연병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은 태도는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아마도 내란죄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지식과 모든 스킬을 동원해가지고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벗으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본인 수준에서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맞는데 그래서 지금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이런 빌드업도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면은 탄핵 심판이라는 게 꼭 내란 혐의가 탄핵 심판에서 증명이 돼야 탄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순서가 오히려 네, 반대죠. 다른 헌법 위반 사유도 다 탄핵 사유인 거잖아요. 네.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사실은 다 탄핵 사유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물론 아까 전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화를 내긴 했지만 간담회.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아요. 지금 다 대응의 포인트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거에 굉장히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라는 거는 국회에 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국회 권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거나 뭐 이 중단시킨 게 아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다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증명하는 거에 핵심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다 끌고 가가지고 형사재판으로 쟁점을 다 갖고 가는 게 1차적인 빌드업인 것 같은데 그럼 요거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내란죄는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성공을 하는 거냐? 지금까지 탄핵 심판에서 주장한 내용이나 이런 걸 아까 하등 쓸데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등 쓸데없는 쟁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인원이니 요원이니. 네. 형사재판에서 그렇게 하면 아까 사형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비슷한 거다 이게. 열심히 하겠지만 그 무능한 선수경 감독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효력은 크지 않은 그래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네. 그럼 윤석열은 어차피 모든 결말은 난 정해져 있지만 이 한 몸 불살라 우리 극우의 결집을 도모하고. 근데 본인 차원에서는 네. 본인 차원에서는 열심히 하면 뭐 될 수도 있다. 이게 예를 들면 그 절차에 관한 문제, 뭐 증거 능력의 문제, 네. 그다음에 이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거 수사권이 애초에 뭐 이게 문제가 있었다. 주로 절차에 관한 문제로 조져가지고 이거를 다 증거 능력을 날려버리는 걸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희망은 가지고 있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안 먹히지 않을까. 근데 조금 먹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법 전문가들은 있는 것 같아요. 형사재판에 가면 네. 공수처가 수사한 거다 이런 것들이 그 수사권에 관한 논란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증거가 죄다 만약에 불인정된다면. 그렇죠.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네. 탄핵 심판에서는 이게 쟁점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란죄를 다 입증해야 탄핵이 되는 건 아니니까 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는 없는데 형사재판에 가서는 이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지긴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윤석열 측의 문제 제기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법 전문가는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탄핵 심판에서는 전영직 헌법재판관이 말하듯이 형사소송법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전용해도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는 문제가 없긴 한데 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리느냐 마느냐로 들어갔을 때는 그 형사소송법 전문 법칙이 스트릭트하게 적용이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온 국민과 온 세계인들이 지켜본 물증들이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데에 아마 희망을 좀 걸고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법조인들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희망을 꽤 걸고 있을 겁니다. 해리 트루먼의 The Buck Stops Here라는 말에 가장 적확한 번역은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트루먼 전기에서 봤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핑계 종착역. 아마 심플해라. 네. 우리 세대들이 많이 본 야, 이 노래 제목 같네요. 핑계 래퍼의 새로운 노래 제목으로 딱 좋다. 우리 세대들이 많이 본 그 에이브 문고의 그 트루먼 전기가 있었거든요. 핑계 종착역. 그 트루먼은 김건모 뭐랄까 노래 같기도 되게 하고. 그 매력 있는 막말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트럼프처럼 막판 뒤집기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미디어도 시원치 않았던 시절에 왜 어떻게 그걸 했냐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철도역에 그대로 서가지고
메가폰 같은 걸 들고 철도역에 사람들이 내릴 때마다 계속해서 유세를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잘 먹혔던지 트루먼 붐이 일었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막 한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쟁 영웅 메가더 원수를 날려버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실제로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핑계 종착역이라는 말이. 이 윤석열의 핑계 종착역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 모든 아랫사람들이 지금 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나는 안 넌 했고 핑계를 대고 있어. 벌써 작사하셨어요. 작사 작곡하셨어요. 그래도 이건- 지난주에 노래 그 나는 저팔계보다 훨씬 요즘 노래입니다. 저 노래가. 아 있는 노래예요? 김건모 노래. 전 지금 만드신 아, 어이, 노래 참고로 노래. 밀리언셀러예요. 이렇게. 그에 제일 많이 아, 팔린 아, 노래. 그렇군요. 그 제 교양 부족. 네. 모든 군인들은 내 아래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핑계를 댈 것이고 앞으로 수사가 확장되면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이 나가서 또다시 비슷한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은 총리까지 국무위원까지 올라올 때는 내가 아니다란 핑계를 댈 수가 있거든요. 핑계 네. 종착역이 되었을 때 윤석열은 뭐라고 하냐? 이건 성립되지 않는다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핑계를 대야 되니까. 네. 그 핑계가 대법원 가서 먹힐까봐 걱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막히면 아래의 증언도 줄줄이 캔슬이 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방금 부르려고 했던 노래는 딴 노래였구나. 뭐 아. 와, 지금 한 얘기가 다 네.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고 계속 가사만 노래가- 계속 안 듣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 아니 가사만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 핑계가 노래가 뭐였지 막 이러면서. 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같은 노래예요. 뒤에 부른 거나 앞에 부른 거. 어.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속편한 WPI 단백질 로아스웰 프로틴 이뮨.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다시 만난 민중가요 새노래 프로젝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에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음악 프로듀서 단편선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박근홍의 바꿔야 해입니다. 언젠가 올 좋은 날을 위해 바위처럼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음악. 민중가요의 새로운 발견, 새노래 프로젝트 2025년 2월 24일에 발매합니다. 텀블벅에서 지금 새노래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세요. 새노래 프로젝트 앨범, 특별 제작한 머그컵과 의상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이 프로젝트는 민주노총과 함께합니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바쁜 하루 늘 시간에 쫓기는 당신의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챙기지 말고 하나로 케어하자. 혈행 개선, 눈 건강, 간 건강,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까지 한 방에.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스마트 원팩. 제조원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로아스웰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요새 후기가 많네요. 앞으로 더 보내주세요. 최땡운님의 후기입니다. 맛있어요. 이 로아스웰 영양식품 광고인데 맛있어요가 첫 문장이네요. 효과 좋아요가 아니라 맛있어요.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겠죠. 네. 일단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편합니다. 편한 것도 중요하죠. 개별 포장이 생각보다는 크네요. 네, 이 초심자를 위한 겁니다. 미세한 가루로 되어 있어서 컵보다는 쉐이커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보통 이제 그 아마추어들이 갖다 먹는 거대한 통에 있는 WPI보다는 네. 물에 잘 풀리는 편이긴 합니다. 네. 쉐이커가 없으시면 굳이 사진 않으셔도 됩니다. W자로 저으면 잘 저어진다고 옛날에 스펀지에서 봤어요.
미숫가루를 먹을 때 네, 스펀지 한참 유행하기 10년 전에 나온 노래예요. 핑계는. 스펀지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뜯었을 때 향은 약간 커피 향이 조금 나나 싶은데 우유에 타먹으니 맛은 커피 향 전혀 안 나고 고소하고 달콤해요. 나이 들어서 단백질 보조제를 하나 먹어야 하나 싶었는데 슬프지만 인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운동은 안 해도 나이 들면 단백질을 좀 더 먹긴 해야 됩니다. 단백질 플러스 알파 제품이 나와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편리하시다는 얘기죠. 좀 더 먹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만족합니다. 이런 것도 습관 들이려면 맛이 엄청 중요한 요소기는 하죠. 그거 되게 신기합니다. 네. 그 무맛도 팔잖아요. 네. 가끔은 칼로리 조절을 위해서 겁나 맛있는 보충제와 무맛을 섞어 보거든요. 그럼 내가 안 먹기 시작합니다. 네. 아 맞아요. 저도 집에 하나 있는데 지금 약간 그 비린 향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프로틴 제품이. 저는 겁나 진한 초코 맛이어야 먹거든요. 한 달 후에 한 달 후기도 작성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또 써주세요. 맞아요. 먹어봐야 압니다. 단백질 보조제를 찾는다면은 로아스웰 프로틴 앤 이뮨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동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사셨던 분들께 잘 맞습니다. 액세스몰에 있고요. 유명한 얘기를 건너뛰고 예를 들면 최상목의 마법에 펴지는 종이 같은 이야기 말고 민주당은 특검을 3개를 던질 것입니다. 명특검, V0 특검, 약 특검입니다. 신상으로 마약 특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늘 하던 블러핑을 합니다. 윤석열이 황금폰에 쫄아서 계엄을 했다. 그 여부는 알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특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예전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벌써 몇 달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명태균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명태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 되는 날이 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갈수록 시한이 빨라지고 있고. 대선이 다가오니까 좀 더 확실해지는 게 자기 당내의 주요 대선 주자 2명 플러스 알파 1명 저 당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특검이 여당에 어느 정도 소구력이 생길 거라고 봅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셋 다요? 그쵸. 네. 셋 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네. 급 지치셨어요. 왜냐면 홍준표가 보통 뭐 전통적으로 당내 영향력 없고 사람 못 모으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오세훈과 홍준표 이길 수 있을 만한 대선 주자 저 당 안에 아직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망은 있어요. 이번에 한 번쯤 타이틀 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원희룡 이름 안 들린 지 오래된 것 같고. 예, 세상은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고 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내가 안 될 게 뭐야 라고 펌프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오세훈 홍준표를 한 번에 제낄 수 있는 패키지가 선물같이 다가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명특검이다. 이제 제일 핫한 게 명특검이니까. 네. 명태균 특검이다. 그러면은 지금 명태균에 연루된 쪽으로 이제 줄 서고 싶은 사람은 일단은 이제 용인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홍준표 이쪽이죠. 그쪽은 이제 수용을 안 할 것인데 그리고 이제 명태균 이슈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명태균 특검 수용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 진짜 분열이 온다고요? 분열이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는 그다지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걸린 사람이 너무 많다. 네. 그렇게 뭐 자유로운 사람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게까지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사실. 그러니까는 이게 다 무슨 죄를 받지는 않더라도 네. 시시콜콜 예를 들면은 한두 번 만나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같이 그냥 방송하다가 만난 사람한테 그날 그 처음 보도가 나온 날 바로 이름을 알더라. 네, 명태균이요? MC가 명태균이라던데 그러니까 야 명태균이 딱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도 선거 준비할 때 이 사람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만난 적 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그럴 정도면 이 상당히 대단한 분인데 그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대권 주자 중에 명태균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생각을 해보면 딱 2명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권 주자로 언급되는 사람 중에
아까 뭐 원희룡 없었다고 했으니까 네. 원희룡은 빼고 얘기하면은 김문수. 김문수. 네. 김문수가 요즘에 생각해 보면은 왜냐하면 김문수는 그동안 한동안 선거를 안 나왔고 네. 선거를 나간다고 해도 저 멀리 있는 변방에서 나갔거든요. 네. 기독자유통일당.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나갔어요? 선거? 그때 저 비례를 받은 적이 있죠. 야. 네. 근데 지금 이 지경이 된 이후 따져 보니까 누가 그런 글도 썼던데 김문수가 생각을 해 보면 약점이 별로 없다. 그렇죠. 지금 네. 도지사인데요 하나 정도다 이게 지금 대선 나가서 약점으로 꼽을 만한 게 왜냐하면 뭐 극우다 무슨 뭐 이게 뭐 막말해 이런 거는 지금 단점이 안 돼요. 네, 될 게 아니라 친일도 단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그거는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빨갱이도 단점이 안 돼요. 그렇죠. 맞아. 심지어 그게 중도 확장의 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봤어요 저. 그러니까요. 단점이라고는 도지사입니다. 이거 네. 하나다. 네, 그게 펜앤드 마이크였네요. 네. 나 도지사요. 이거 하나다. 그러니까 뭐 최강이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국정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야 그런가? 근데 이 사람이 명태균이랑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야 김문수를 밀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명태균 특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누가 반대 지령을 내릴 겁니까? 윤석열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김문수를 밀어야 될 사람들은 윤석열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요 윤석열이 사실상 예를 들면 김문수가 만약에 대권주자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그는 윤석열의 대변인처럼 캠페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윤석열로부터 지목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 대권주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김문수에게 줄 설 국회의원들은 명태균 특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김문수가 뭐 워크래프트 3 아서스도 아니고 왕위를 개성 중입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워크래프트 3도 고전 게임이어가지고 이거 못 알아들으실라나 이제? 왕위를 계승 중인데 누구요? 저 그 문장은 알아요. 네. 나 도지사요. 너 도지사요라고 하면서 그걸로 찌르는 겁니까? 공천받는 중인데 누구요? 그 프로스트 모은 그걸로 찌르는 겁니까? 나 계승 중 도지사요라고 하면서 찌르나? 그렇습니다. 그거 합성하면 웃기겠는데? 나 도지사요! 이러면서. 워스리 아시는 여러분. 나 도지사인데 누구요? 이러면서 찌르는 거죠. 네. 야,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상으로 치러야 되는데 명태균 특검 받아가지고 하는 순간 그거는 완전 배신자죠. 네. 그럼 그러니까 여기 안 되고. 네, 그럼 애초에 명태균 특검에서 자유로움 이 속성 자체가 제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희망의 등불 한동훈만 남습니다. 그럼 이제 한동훈 측에서 받을 거죠. 근데 한동훈 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지 않고 그 조직력이 되느냐 요것도 이제 의문이고 자기 개파 못 만드는 수준은 거의 홍준표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당권 잡고 있을 때도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잠깐 혼동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친한계인 누구누구 의원은 탄핵에 적극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아직 이해가 덜 된 거예요. 친한계인데 왜 이러지? 이미 친한계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그때 며칠 사이에 한동훈을 다 떠났죠. 예. 그런 와중이고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 한참 얘기할 때 한동훈이 대표이던 시절에 본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 이제 간접적으로 보도된 게 김건희 특검에 명태균이 포함돼서 이거는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명태균이 들어가면 당사가 압수수색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천을 어떻게 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가 압수수색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거기서부터는 공천 직인을 찍은 본인의 어떤 행적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반대하자.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한동훈 때 김건희 특검을 한번 반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것도 한동훈계가 그런 이유로 아까 뭐 다른 대권 주자들을 이제 좀 견제할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명태균 특검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거는 뭐 안개 속인 거다 사실은 그렇게 볼 거여서 장담할 수 없다. 네, 그거는 그래서 가능성을 따지자면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저는 명태균 특검은. 그러니까 누가 될지 말지, 누가 인기를 얻을지, 누가 당선될지는 사실 저는 지금 오피셜리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정국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세훈과 홍준표.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한동훈 쪽은 경선에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 고민이 그걸 거 아니에요. 네. 난 경선에서 안 될 것 같은데. 경선에서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의 이제 다수가 특히 영남권의 인사들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그러한 특검을 수용해서 당의 본체 중에 본체이고 핵심 중에 핵심인 영남권을 자폭시킬 그러할 원인을 제공하는 정도의 그러할 각오와 그러할 담이 있는 것이냐. 최근까지 이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러한 담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문제죠. PKTK의 상당수 의원들이 당원들의 표를 모아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람들인데 네. 이들은 팀 명태균에 상당수 소속되어 있다. 핵심 멤버죠. 우리 지금 납작 엎드렸는지 미수교국으로 도망갔는지 알 수도 없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 그렇네. 최근 이제 최근 네.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방청하러 왔든지 네. 나타났어요. 드디어. 맞아요. 네. 네. 왜 나타났을까? 왜 나타났을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란 가고. 이전에 명태균과 엮어서 나왔던 얘기는 소위 스무장 보도였거든요. 추경호로부터 20장. 네. 그게 폭한지 1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위를 모르지만. 네. TKPK에는 팀 명태균의 숫자가 너무 많은데 한동훈은 그걸 짐작조차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편이다. 그러면 두려워서라도 못 건드린다. 경선에 나서려면은 경선에 나서서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그 누가 대선주자가 돼도 대선주자의 힘을 얻고서 명태균 특검이 통과되도록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렇다면 나머지는 팀 명태균 올스타 대선 후보들.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이거든요. 이 세 사람은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이 사람들은 대선 가도를 더 세게 달려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필요할 경우 완주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사가 진행되고 감옥에 가야 할 만한 때가 됐을 때 그렇죠. 그냥 안 가고 잡혀 들어가면서 이거 대선 주자 탄압이다. 그렇죠. 정치보복이다. 이재명 정치보복 안 한다며!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 라면서 감옥에 멋있게 들어갈 수 있고. 네. 한번 해봤죠. 그리고 멋있게 네, 상징성을 얻습니다. 똑같이 감옥 가도 얌전히 가는 것보다 멋있게 저항하면서 가야 자산을 쌓는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윤석열이 하는 스승이 이미 가르쳤습니다. 네. 실제로 여의도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홍준표, 오세훈 등이 이제 대선 레이스에 간다면은 그 목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뭐 대구시장, 서울시장을 계속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네. 그죠. 네, 뭐 마찬가지로 정치 탄압이라고 하겠지. 뭐. 근데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갈려가지고 재보선을 하는 일은 정치부에서도 여론에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대권 주자인 게 훨씬 임팩트가 크죠. 네. 훨씬 안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랄하면서 잡혀 들어가는 게 정치적으로 좋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선은 안 돼도 최대한의 영향력을 얻으면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이 한 일들을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막대 사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오세훈, 네. 홍준표, 이준석은? 그러면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은 대선 가도가 본격화되면 권성동보다 더 심한 극우 클릭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동 걸었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준석이 다시 한번 개고기. 근데 이준석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이슈는 좀 다릅니다. 잠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상으로는 네. 이준석이 다시 한번 윤석열 편을 드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준석 얘기를 보죠. 이준석은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하죠. 개혁신당 내용이나 이런 게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흔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준석의 기본은 이미지 정치잖아요. 이 그쵸. 사람이. 기본은 구도는 이미지 정치여서 그거를 쉽게 포기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준석을 커버하고 있는 커뮤니티. 이준석은 커뮤니티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람의 정치에 아주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커뮤니티 여론입니다. 근데 이 언론이 네이밍한 소위 말하는 이대남 중심 커뮤니티 여론은 윤석열의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아직도 거기서 굉장히 이제 윤석열을 아주 조롱하고 그게 이준석 덕분인지 아니면 그 커뮤니티의 자체적인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주요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팸코는 태극기보다 조금 똑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억력이 좀 더 길게 갑니다. 네. 네, 아주 윤석열 지지하는 그 이제 고령층을 아주 경멸해요. 국정감사 때 한 며칠 정도
강유정을 대권 후보로 몰고 싶어 했잖아요. 왜? 그들한테는 축구가 정치보다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분석은 해요. 기억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 갤러리와 펜코가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분위기 때문에 이준석에겐 펜코표가 있다. 네, 그거를 못 버려요, 이준석은. 제가 지금까지의 이준석의 행태와 그 커뮤니티의 여론 간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그 여론을 결국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결국은 따라가리라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명태균 특검 같은 거는 이준석이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받아버리는데 거기에는 뭐가 작동하냐? 아까 얘기한 거. 국민의힘이 막아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받아버리고 어차피 국민의힘 이탈표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럼 그렇죠. 자기는 나는 다 걸었다 이렇게 또 그렇죠. 이미지 만들 수 네, 있고. 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최상목이 그거 거부권 행사하고 우리의 3석을 거들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이 막았다. 네, 이거 뭐 어차피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이러면서. 우린 개혁보수다. 네, 그렇죠. 난 하려고 했는데. 소재산 지금- 다 걸었어. 500원. 네, 네. 개혁신당 정치자금법으로 내가 지금 고발을 당했든 수사를 당하든 상관없이 네, 우린 개혁보수인데. 난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순진한 정치부자들이 알고 있는 이준석은 세대포 이론으로 대변되는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고래 몰리면 7080은 버린다. 아, 그럼요. 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지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 사실 몇 퍼센트가 나오든 완주 자체로 사실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완주를 하면. 원래는 완주를 안 한다가 주배적인 예측이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너무 위험해서 완주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완주를 안 하려면 국민의힘하고 뭐가 돼야 되잖아요. 국민의힘하고 뭐가 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이탈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면 그걸 베이스로 보수 재편에 나서든지 뭐 이런 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저런 꼴이면은 예를 들면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런 전제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랑 뭘 도모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면 김문수랑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이준석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예를 들면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된다. 이준석은 논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면 보수층 중에서 실망한 보수표가 차라리 이준석 찍는 표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예를 들면 10%를 넘잖아요. 넘을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10% 지지율 10% 넘잖아요. 선거 비용의 반을 돌려받습니다. 해피 그 자체예요. 만약에 기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15%를 넘는다? 전액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이준석은 단번에 차기 대통령 예약이에요. 그러면 저는 김문수가 경선을 뚫으면 득표율에서 이준석이 김문수를 이길 거라고 저는 예측을 그러면 15% 넘는 거예요. 맞아요. 차기 대통령 이준석이에요. 그러면 왜냐면 잡혀가지 않는 이상. 그 일이 이번 총선에 일어났거든요. 네. 막판에 세를 대단히 열심히 계산해본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버리는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선됐잖아요. 예, 야권 절대 유리한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김문수가 안 될 거라는 열패감에 휩싸인 국민의힘을 찍으려던 시민들은 이준석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신문들 열심히 봐야 되는데 최근에 조선일보가 밀고 있는 프레임은 2030이 헌법재판소를 믿지 않고 있어. 그래서 2030은 우리 내란범들의 편이 돼가고 있어. 요게 있다면 오늘 중앙일보 맞습니까? 동아일보인가? 약간 헷갈리네. 중앙일보였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뭐 나이를 먹어가서 뭐 이렇든 저렇든 중도가 실체가 있더라. 중도 보수가 보수 중에 지금 여론조사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잡히지는 않고 있지만은 극우 아닌 보수가 그렇죠. 보수 중에 탄핵 찬성층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실망층 요 보수가 실체가 있다. 이게 확인이 된다. 요게 있어요 지금. 중앙일보 맞네요. 네. 그러니까 요 흐름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기사에 그렇게 대놓고 쓰진 않지만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같은 사람이 그러면은 이 선출이 된다 대선 후보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룰로 하면은 김문수가 후보가 돼요 실제로 이건. 그럼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의 최대 득표율이 얼마인지를 시험하는 정도로 이번 대선을 끝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표가 그러면 이
이 지금의 국민의힘 실망층은 누구를 찍느냐? 이준석을 찍는 거죠. 그러면 이 구도면. 그게 이제 지난번 대선 구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이랬잖아요. 그때의 홍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너는 척하는 홍준표였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보수를 찍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쪽에 몰아줘야겠다고 생각할 때 굳이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 단일 후보로서의 김문수란 말이에요. 이러면 딴 생각을 하고 싶어지는데 이준석은 그의 짧은 정치 커리어 동안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쪽에서 그래서 아마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 내에서도 개혁신당이 작은 당이지만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신당 내에서 이준석에 줄 선 사람들이 다수인데 지금 그 사람들의 나름의 이제 전략이랄까 뭐 나름의 이제 그 뭐 주판알이라는 거는 그런 구도를 계산을 하는 거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저거 어떻게 되나 싶은 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뭐 횡령 뭐 돈 쓴 거 이거 네, 연구비 요런 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런 게 이제 약간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컨설팅 비용 5천만 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길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컨설팅 받은 거야. 근데 다만 지출이 뭐 연구소 비용으로 지출이 됐고 요건 지출이 잘못되긴 했는데 그건 뭐 이래저래 회계 처리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설명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 단계 더 우리가 알아봐야 돼. 요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연구 용역을 9천만 원어치를 여러 사람한테 줬는데 그 연구 용역의 내용이 대단히 부실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갈 여지가 있나? 이런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전형적인 건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 돈 빼먹는 수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될까는 의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보면은 이준석 팬층이 거의 막 다 와가지고 이런 얘기가 막 악플답니다. 충성도가 높네요. 네, 아직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충성도가 높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있기 때문에. 허섭한 정치자금 횡령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의 적극적인 팬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난장판을 만들기 때문에 이 얘기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은 뭐 부수적으로 또 지켜볼 문제다. 네. 근데 전 지금 들은 얘기가 그 탄핵 심판 시작되고 난 뒤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뭐요? 네. 대선이 되고 이준석의 미래에 대한. 네. 차기 대통령감이 될 수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점찍힌다고 해서 그 다음 정권 내내 그 지위를 유지해가지고 다음 대선에 반드시 또 대통령이 된다라는 법은 또 없는 없긴 거니까. 하죠. 네. 근데 어쨌든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계산은 이래저래 굴리고 있을 거라는 것 자체가. 그럼요. 네. 거기 뭐 머리가 뭐 거의 옛날 말로 하면은 하드 디스크 돌아가듯이 막 쌩쌩 돌아가고 있죠 지금. 그건 제가 건조를 안심시킬 수 있어요. 네. 옛날 하드디스크 아무래도 도니까. 네, 어른들은 뭐가 말로. 돌아가는 꼴을 봐야 이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하드디스크도 이제 옛날 거죠. 안 쓰죠 이제. 네. 안 쓰는데. 제가 너무 시니컬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상도동계가 당의 중심을 이끌고 갈 때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신제품이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당이었어요. 90년대 말부터 그랬습니다. 당을 장악하는데 짧은 시간만 주었기 때문에 네. 이 신인들, 즉 대선 주자들은 일단 시작하면서 당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먹어놓고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당을 운영하려면 인덕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어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했는데 그걸 그나마 보여준 사람은 이회창과 이명박 정도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적도 없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홍준표를 얘기했고요. 네. 예. 이준석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신복 몇 사람을 제외하면 자신의 계파를 확장하는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실패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론인들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보수가 신제품이 아니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이준석도 초선이 되기 전까지 신제품이어서 잘 팔렸어요. 모든 기자들이 자전거 탄다고 좋아하던 시절. 그 시절이 이제 지났으면 그 다음번에는 거대 보수 야당을 이끄는 당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될 사람이거든요. 예. 이대로 대선을 완주했다는 건 이대로 그 다음번에 묻힌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치는 그 다음 신제품을 찾을 거거든요. 그 다음 마흔이 안 된 펜코의 인기인을 찾겠죠. 되게 서브스턴스 희망편 같네요. 근데 그러니까 펜코가 좀 더 이준석을 끌고 가고 싶어 할 수는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일찍 졸업하지 못하니까 다만 그들을 대체할 또 다른 젊은 커뮤니티는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이 이준석이 첫째, 뭐 나이가 아직 너무 젊어요. 첫째, 그러니까 전체 정치권 평균 연령에 비하면 아직 너무 젊고 그리고 잔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다 생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이자의 정치적인 수명을 더 연장을 시킨다라는 쪽에 이제 가까운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차기 대선까지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생명 연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재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 계속 가지 못할 거잖아요. 한번 다음 정권에서 크게 한번 요동치고 개작살이 한번 나고 이 엄청난 풍파를 겪으면서 리빌딩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 상태로 못 갈 거니까. 그 과정에 하나의 큰 보수 정당으로 뭔가 재편되는 과정에 결국은 거기로 다시 갈 건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지분을 주장을 할 거예요. 이번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지분을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과정으로 가면서 뭔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근데 두 번째, 요건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 희망편이죠. 네. 두 번째 절망편. 근데 이준석이 지금 정치 시작한 지가 이제 13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벌써 2012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 과정에서 구태한 것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게 지금 개혁신당의 이 돈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명태균이기도 하겠고요. 그렇죠. 네. 더러운 것이 너무 이미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는 다 이제 드러나고 문제가 되고 하는 시점에 이제 도달한 거다. 그러면 다른 정치인들 같으면은 요런 게 드러나고 하는 시점에 그거를 뭐 어떻게 막기도 하고 뭐 그리고 사실은 조금 드러나도 문제가 안 되기도 하고 요런 캐릭터로 왔지만은 이준석이란 캐릭터는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지금 구축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버틸 수 있을 거냐의 문제에서는 못 버틸 수 있다. 지금 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결판을 내지 않을까. 요렇게 지금까지 이제 더러운 것들이 쌓여온 그런 이제 정치 행로가 결국은 다음 정권에서 한번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갈 것이냐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후 다음 정권을 넘길 거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양면이 지금 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다. 네, 제가 그 점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당내에서 해도 너무 해먹는다는 표현을 들었던 지역 보스 박덕흠. 네. 땅 부자. 네. 땅 속성. 당원들은 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여론도 이거 빨리 단죄 안 하고 뭐하냐. 몇 년이 지나도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이준석이 보고 자란 것도 그거라서 이준석도 명태균 게이트를 지나오면서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낙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은 얘기를 종합을 하면 타격이 안 된다고 봅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본인한테.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론으로는 뭐 근데 여론은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그 파회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나름의 파회법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여론은.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데 문제는 법이지 않습니까? 네. 법적으로 자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시간도 없는데 결국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건 게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보면서도 안타까운 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언론이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잘한 게 있어요. 검찰 받아쓰기를 평소처럼 되게 팽팽팽 열심히 돌렸습니다. 근데 검찰은 주로 군인들을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군인 얘기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네. 겁니다. 오랫동안 공수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죠. 공수처는 거기에 문화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인력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법화가 없거나 아니면은 기자들이 인색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공수처는 피의사실 하나씩 슬라이스로 흘리면서 기자들한테 밥 사주고 친해지고 이런 거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 생중계 같은 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듣는 건 거의 다 검찰에 대한 얘기고 네. 경찰은 얘기해줘도 두루뭉술한 얘기 인정하는 거 정도밖에 안 해서 경찰이 요즘 제일 열심히 하는 거 뭐죠? 전광훈 캐고 있죠. 그것도
수사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이 정도인데 시작했다. 검찰은 되게 신나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천일야화처럼.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내란을 군인말한 줄 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 장에 남아있는 건 국무위원과 국정원과 검찰과 V0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장을 펼쳐서 내란의 장을 펼치면 옆에 거대한 덩어리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 따라와야 되는 게 명태균입니다. 그 명태균이란 덩어리를 같이 끄집어내고 싶은 건데 민주당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가 거대한 시대의 물결을 둘러싼 싸움이랄까요? 이 앞에서는 국민의힘도 윤석열이 된 기분이에요. 내가 요것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내 뒤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도 명태균은 막아야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준석과 국민의힘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 일부도 그걸 끌어내려면 앞에 과정이 최대한 짧아져야 될 텐데 그러면 앞에 과정을 지연시키는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하는 것도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네, 명태균과 김건희를 끄집어내지 못하면 저 많은 정치 범죄자들은 또다시 대선 주자라 불리고 다선에 시장에 도지사에 하면서 또 잘 지낼 겁니다. 제가 컴퓨터에 SSD가 2테라 2테라 하나 1테라 하나 그냥 한 700기가 정도 하나 이렇게 있고 네. 하드디스크가 8테라 2개 이렇게 달려있어요. 8테라. 네. 하여간 노인네들 하드만 커가지고 뭘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네. 야. 블랙박스. 상당수의 데이터는 우주 쓰레기죠. 그렇죠. 네. 정리를 안 하고 어디 쌓아놓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게.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하다가 이제 대선 치르고 정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권 들어서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는 뭐 이제 수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네. 자 이제 뿌리까지 뽑자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법무부를 다루기가 어려워져요. 검찰 개혁은 해야겠는데 잡아들일 정치인은 많고. 그렇죠. 검찰은 우리가 지금 다 때려잡고 있는데 우리를 왜 때려잡아? 라고 할 거고. 그래서 가다가 어느 수준에서 이게 안 되는 수가 발생할 수가 있다. 가다가 이제 흐지부지 되거나 멈춰버리는 수가 올 수가 있다. 최상목이 빠져나왔듯 박근혜 그렇죠. 최순실 게이트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네. 너무 많은 죄를 져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져가지고 그것을 뿌리를 뽑지 못하고 단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특검이냐 뭐 검찰 수사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여러 가지 얘기는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기록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 유실하지 않고 쭉 따라가면서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과연 잘 될까? 저는 한국은 사실 그거 참 못합니다. 그렇죠. 그 사실 좀 걱정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제가 정권 시작 초기부터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대통령 선서하기 전부터 탄핵 요소를 다 채우고 간다 이 정부는. 근데 한꺼번에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이거 저 구시니스트도 옛날에 한번 지적했던 건데 한꺼번에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언론도 대처 못하고 여론도 대처 못하고 정치권도 대처 못해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킬 때까지 봐주게 된 거예요. 과부하가 이렇게 무섭군요. 자, 우리는 우리대로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국 민주당에 들으실 리 없지만 해주고 싶은 조언입니다. 지금부터 탄핵할 필요 없습니다. 뭐 가자지고 뺏겠다고 그걸 탄핵합니까? 앞으로 얼마나 피곤할 텐데 그냥 두면 친이 쿠데타 할 거예요. 취임하자마자 한 얘기 뭡니까? 미국 얘기하면서 끝내게 되네. 삼선 개헌하자잖아요. 삼선 개헌 한 다음에는 호헌하자 그럴걸? 여권은 다 채웠죠 벌써. 친이 쿠데타 할 겁니다. 네. 그때 탄핵하면 돼요. 대신 지역구 가지 말고 DC에 모여 계세요. 빨리 담 넘어서 그거 해야 되니까 해제해야 되니까. 아니면 추미애 의원이 입법한 그거 하세요. 줌으로 할 수 있다. 줌. 네. 근데 야 가자지구 얘기는 근데 탄핵하고 싶은 기분이긴 하죠. 그렇죠. 나쁜 짓이야. 천인 그렇죠. 공노할 네. 짓이야. 진짜 그러니까요. 벌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천공 얘기 듣고 왕자 보고 대통령 만들어 줬다니까. 아 그럼요. 예. 네. 비선이 다 시킨다는 걸 모든 걸 알면서 했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천공이나 왕자는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다. 정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귀여운 수준이죠. 이거는 별것도 아니었다. 네. 네.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류가 아닌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별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날이 미국인들이 올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예, 그린랜드 정복 사업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다. 한국은 처음으로 과제를 하고 있어서 힘들어 죽겠다. 그 패키지 안에는 이준석도 같이 딸려나가는 게 제 요구사항에 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도 정신을 차리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시사시 코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탄핵 판결이 나올 때쯤에 다시 뵙기로 하겠고. 네. 수고 많으셨고. 저희도 물러가고 광고가 슥 나온 뒤에 새노래 프로젝트 콘서트 황푸아 씨의 라이브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XSFM 스튜디오를 만들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스튜디오에서 누가 노래를 냈습니다. 잠시 후에 감사합니다. 나도 아까 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걸로 하면 지난주에 이경혁도 했어요. 왜 나를 싫어하나. 아 그게 그 저팔계 노래예요? 윤석열 노래요. 도대체 모르겠네. 네. 이런 노래 말고 프로의 노래를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유당을 제거해 속이 편안한 WPI 단백질,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위한 원료까지 함께합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프로틴엔 이뮨. 제조원 한국바이오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 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여름날 음악 프로듀서 단편성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조국과 청춘의 1996년 곡을 리메이크한 성과영의 우산입니다. 겨울날 굳은 진눈깨비 속에서도 서로를 지킨 시민들을 위한 음악. 민중가요의 새로운 발견, 새노래 프로젝트 2025년 2월 24일에 발매합니다. 텀블벅에서 지금 새노래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세요. 새노래 프로젝트 앨범, 특별 제작한 머그컵과 의상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이 프로젝트는 민주노총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안녕하지 못한 세상을 참아내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나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그대 안에 있나요? 내 세상은 어려워 내 싸움은 외롭고 나의 주먹 안에 담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익숙하게 되었어. 그래도 괜찮아 내 세상이 나의 안에 있잖아. 내 세상은 어려워. 내 싸움은 외롭고 나의 주먹 안에 담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눈물은 어려워. 내 구호는 서럽고 나약한 목소리 안에 진실을 알아볼 수 있을까? 모두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나의 세상만큼은 덧없는 세상 속에서 내 투쟁을 붙드네. 내가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이미 승리하였네. 우리 외롭더라도 진실한 불꽃을 내 안에 품고 떳떳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새 노래 프로젝트에 나의 세상을 지금 들려주신 가수 황푸아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집회 현장에 정말 많이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네. 이제 세월호 집회 때도 많이 나타나셨던 것 같고, 용산 참사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제가 음악과 관련된 걸 찾지 않고 그냥 사회면을 뒤지다가 강남에 빈민촌 있는데 어디더라? 포이동. 예, 재건마을. 네네. 그 집회에도 가서 공연하신 적 있죠? 예. 거기서 이름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음악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저는 제가 당했던 게 있어서 이 질문을 절대로 뮤지션한테 하지 않는데 처음으로 해봅니다. 왜 이름을 황푸아라고 짓게 되었을까요? 왜냐면 트랙들을 많이 제가 들어봤는데 하나도 안 웃깁니다. 이게 본명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분은요. 그리고 현직 목사시죠? 네, 맞습니다. 그냥 목사도 아니고요. 장신대에서 석사를 받으신 진짜 목사십니다. 네, 진짜 목사입니다. 주된 직업이 목사세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월급을 받으니까요. 월급 주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서 목회를 하시는 곳이 있고, 네네. 장소가. 네네. 매주 주말과 수요일에. 네, 맞습니다. 저 풀타임 근무자라. 풀타임 목사님은 며칠 나가 있어요? 저는 수요일부터요. 제 월화가 휴일로 돼 있고요. 그렇구나. 네. 네. 수목금토일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수요일이랑 일요일에만 차가 많이 대져 있으니까 그날만 나가시는 줄 아는데. 네. 월화 쉬시는 날에 음악을 하셔서. 네. 최근엔 그렇게 되신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죠. 제가 망원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고요. 예. 네. 근데 크게 저희 교회 수요 예배나 이런 게 없어서. 없어요? 네. 좋습니다.
거의 한 음악 절반 이렇게 되네요. 음악이 수입을 보장해주지 못할 뿐, 그죠? 아, 맞습니다. 하지만 노미니가 되신 분입니다. 최우수 포크 음반상에. 못 탔습니다. 네. 나의 세상이라는 노래가 우리 방송에서 광고에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네. 지나가다 제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앨범 제안을 받으시고 그 노래를 어떤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게 나온 거죠? 처음엔 막 민중가요 얘기도 나왔을 거고. 맞아요. 저는 이게 새로운 민중가요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좀 원래 좀 이렇게 센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막 결과가 왜 이래요? 동지가나 뭐 인터내셔널가나 뭐 이런 느낌의 노래를 쓰고 있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좀 요즘 제 심정이랑 생각해봤을 때 좀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봤습니다. 뮤지션이 그게 우울한 것 같아요. 처음의 의도를 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면 처음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는 노래가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집회를 지금 막 많이 나가시는 분들의 심정이랑은 되게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광고에 많이 넣었거든요. 그 지금 조직화가 뭔지 모르고 그냥 길에 맞고 나서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기 나간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정도의 개인적인 고민을 가지고 나가신 분들이라 이분들은 황푸아 씨 노래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 들었어요. 반응 좀 들으셨어요? 의도한 바대로 네,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왜냐면 그분들이 거의 대다수란 말이에요. 지금 집회에 나서신 분들은. 잘 내다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곡 쓸 때는 계엄이 터질 줄 몰라서 아무도 몰랐죠. 네, 뭐 가을쯤 시작했나 여름쯤 시작했나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행히 시기가 잘 맞아서 40대도 심지어 막 40대 50대 분들도 이번에 집회 처음 나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남태령 집회에서 거의 밤새 떠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노래방 있냐. 거기서 했던 시민들 발언 들어보면 이 나의 세상 노래의 가사에 정말 맞는 고민들이에요. 다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서 집에 가만히 있었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라서 힘들었는데 나온 분들을 보니까 비슷비슷해 보이고 이해해줘서 고맙다. 예. 따라서 지금 다다음 주쯤에 만날 단편선의 그날이 오면이나 정민아의 인터내셔널가보다 훨씬 시효에 맞는 노래다. 감사합니다. 예.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새 노래 프로젝트 앨범에서 가장 때에 맞는 TPO에 맞는 노래를 불러주신 황푸아 목사님을 만약에 개신교도가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요즘 없는데 만나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저희 교회 오셔도 좋지만 교회 어디예요? 저희 교회 망원동에 있는 새민족 교회라는 새민족 교회입니다. 교회. 네. 교회에 보통 민족이라는 단어 안 들어요. 네. 저희 교회 조금 특이한 그 한국 교회 안에서도 좀 진보적인 그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제 거의 이제 40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네. 그런 그 민주화 운동 때 이제 진보적인 교회 운동들도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80년대 이후에 거하게 싸우고 주로 졌죠. 네,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몇 개 교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한번 잘 안 알려져 있어서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갈 데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그런 교회 계신 분들 보면 저 예전에 이제 임보라 목사한테 배운 분들 얘기 듣고 막 그러면 아니 우리도 정의구현사재단에 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일반 크리스찬들이 찾아도 죽어 안 나요. 네,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 너무 많이 이렇게 앞에 있어서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황푸아 목사 같은 분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